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예. 지구단위 계획. 어디서 꽈락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꽈락.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예, 꽈락. 예. 지구단위. 그래요. 힘내세요. 꽈락 맞으신 분들은 공부할 게 많아서 좋은 거고, 그쵸? 예. 꽈락을 모면했을 때 쾌감 한번 느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를 단위로 하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일부 토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여기 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능 증진시키고 미관 개설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용도지구가 내년도 4월이면 막 없어지고 막 통합되고 그러면서 용도지구를 줄여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기능, 미관, 환경 이걸 복합개발 정비하다 보니까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하고 이중적인 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커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관지구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해서 내년도 4월 달부터 용도지구를 대폭적으로 줄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는 용도지구의 중요성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활용도는 높아졌다. 그 얘기는 용도지구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갑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복합적인 개발 정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뭐에서 정한 대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 정비해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항상 몇 년? 3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예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개발 정비된다면 난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반드시 개발 규모와 관련된 거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의 규모란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그쵸?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얘는 정비니까 건축물과 관련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련된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줘야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배운 거 기반시설이 뭐 된다면 설치가 된다면 완화되는 거죠. 그쵸? 늘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완화시켜주죠. 얼마 범위 안에서 그거만 외우면 돼. 150%. 용적률은 200%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그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얘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 토지는 개발 정비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이어야죠. 무슨 지역이어야 돼요?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해야 되냐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안에 일부 토지인데 복합 개발 정비할 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지역이라면, 무슨 지역이라면요? 녹지 지역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여기에다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녹지 지역에 우리 아까 배웠네.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나요? 무슨 칠학지구죠? 자, 녹지 지역 안에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무슨 칠학지구죠? 자연 칠학지구. 그럼 여기는 개발할 수 있죠? 그럼 여기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녹지 지역인 상태는 안 돼요. 근데 이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이거 뭐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줘서 그렇지 안 해줘도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보존해야죠. 근데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운 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뭐가 지정되면 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여기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고요? 계획관리지역.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겠죠. 그쵸?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면 어려운 건데.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공부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단 외우든지.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해놓으면 여긴 다 공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부가적인 거는 몇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조성 그러면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발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조성. 정비의 또 다른 말이 철거 조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발 가능한 토지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공부를 좀 골고루 한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하면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업이 끝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고요? 모순이잖아요. 뭐 이미 지정돼 있는데 뭘 지정합니까?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 있죠? 예. 어떻게 외웠냐면 정택이 10년. 정택이 10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뭐된 후 완료된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시공이 녹주는 30만. 이렇게 외운 거죠. 자, 이거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못 되는 면적이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그러면 4번 지문이 맞으려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5번 건폐율, 용적률 완화한다 그랬죠. 건폐율은 150%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틀렸죠? 답은 3번이죠. 이게 기출문제. 2번 갑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얘는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해제되는 구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3번 질문 중요하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쵸? 이것도 앞에서 다 배운 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뭐 공식 알아두면 너무 쉬운 거예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죠. 그쵸? 3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여야죠. 전부면 X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하여한다는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좋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 나오죠?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시장, 군수. 좀 전에 배운 거고. 자,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없어지니까. 답은 3번. 4번 갑니다.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죠. 근데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 공원에서 해제된대요. 그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하여야 한다 하니까 틀렸죠? 그럼 하여야 한다 이게 맞으려면 10만을 뭐로 바꾸면 돼요? 30만으로 바꾸면 맞는 거죠. 틀렸죠?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X.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예외 국장, 시장, 군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문제는 이제 3번 질문인데,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O라고요, X라고요? X예요. 이게 X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여기에 대한 연장이니까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생산관리지역. 무슨 지역이요? 생산관리지역. 생산자가 들어가면 농림지역하고 비스무리한 거죠? 네,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겠죠? 자, 근데 이런 곳에 용도지역에 지금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 지정한다는 거죠?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뭐 해야 돼요? 보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용도지역인데, 여기에 나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해야지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이거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 관계성을 알면. 나 특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죠? 이거는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안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옛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줬는데 막걸리 공장 기억나요? 네. 요즘 하도 비가 많이 안 와갖고 그냥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벼들이 그냥 아주 얼마나 그냥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농부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올해도 풍년일세 그래갖고 이제 가을 돼갖고 수확을 해요. 풍년이 돼서 수확을 해갖고 그 쌀을 내다 팔아요. 여기 삼본에도 팔겠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쌀 먹습니까? 임금님표 인천? 이천? 너무 비싸서 못 먹잖아. 그거 먹어요? 네. 다른 거 먹으세요. 자요. 뭐 경기미 뭐 이런 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는다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키니 입고 바닷가 가야 된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쌀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계속 농사 지으려고 그래요?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래요?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쌀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쌀을 갖고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죠. 예. 떡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고 있는데 밥 안 먹는 사람이 또 떡도 안 먹어요. 근데 밥 안 먹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뭐는 먹어요? 술은 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막걸리 공장 하나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막걸리 공장 차려서 만들어낸 거 내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전관리지역. 무슨 지역이요? 보전관리지역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용도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비점을 보완해야죠. 보완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여기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 뭐 개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보완하는 게 다 가능하죠? 주거개발진흥지구도 가능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도 가능하고 산업, 유통도 가능하고 관광, 휴양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거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 관리지역에만 할지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를 안다는 얘기는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지역도 알고 지구도 알고 관계성도 알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알고 요거를 이해한다는 건 이걸 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맞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주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관광휴양이나 산업, 유통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거 바꾸기 싫으면 생산관리지역을 뭐로 바꾸면 돼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든지 이제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거 나오나요? 네.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 정의에서 배웠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 곤란한 지.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잖아.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이거 설치하니까 이거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상식에 이제 이 개념만 알면. 그쵸? 네, 그래서 4번은 오해요, X예요. X.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데 갑니다. 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고, 자,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주거지역 보면 무슨 지역? 주거지역 보면 전용, 일반, 준으로 세분되죠? 이 주거지역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주거지역인 걸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건 된다, OX, X.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안에서만. 자, 그럼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개발진흥지구도 5가지 있다 그랬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있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개발진흥지구인 거를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올까요, X일까요? X.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맞겠죠? 자, 5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지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된 지역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 완료 10년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알면. 그래서 우리 2번, 3번 정택이 10년. 4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인데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4번 시공이 녹주 30만 이렇게 외운 거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시장, 군수.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6번 갑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여기 도시지역 외 지역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다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이런 곳에도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1번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이렇게 지정하려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려면 복합개발 정비해야 되니까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3만 이상이어야 돼요. 원래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3만 이상. 근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에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하면서 여기 복합개발하려고 하는데 3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30만 이상. 근데요,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뭘 받으면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30만 이상일 필요가 없고요. 10만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즉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뭐 여기 복합개발 정비해야 되는 거니까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든지 지정할 수 있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7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어디가 틀렸어요? 고도지구가 틀렸죠. 그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개발진흥. 여태껏 외운 게 개발진흥지구 아니에요? 그쵸? 네. 틀렸고. 정비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지역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거 하여야 한다.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이상이면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예외 장관, 시장군수. 8번. 옳은 것은 칠학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하여야 한다. 틀렸죠. 목욕탕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로 규제를 받는다 그 얘기죠. 목욕탕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우리 아까 용도지역에서 배운 거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한다면 거기는 어떤 용도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작성이 틀렸죠. 작성을 뭐로 바꿔야 돼요? 고시로 해야죠. 9번입니다. 지금까지도 다 기출문제예요. 근데 9번 문제는 지금 나온 게 작년에 나온 문제가 9번 문제예요.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두 개의 노선이 벌써 틀렸잖아. 몇 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 이내.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면 개발용도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는 사람은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하여야 한다. 무조건 이거 틀리잖아. 하여야 한다는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여기만 하여야 한다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것도 몰라도 또 뒤에 있는 거 보면 알게 되고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죠? 그럼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고요.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해주고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에요.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0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특정 어디에 위치해야죠?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은요. 생산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은 어디든지 다 가능하고 주거는 어디에만 위치하라고요? 계획관리. 4번이 답이고요. 1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용도 제한. 2, 3, 4가 개발 규모. 5번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반드시 들어와야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하니까 각종 규정을 완화해 주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근데요, 자, 건축법상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선이라는 게 있고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뭐 이런 거 하나만 설명해 주죠.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이게 건축선이고,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주미 60, 상공 150, 노 200. 이 규정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개념이 그거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 됐어요? 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그게 건축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무조건 되고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되고, 녹지지역은 200 미만으로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건축법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딱 나오면 만약에 문제에서 배제되는 규정, 완화되는 규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건축선이나 뭐가 있다면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되고 거기에다 답을 써라. 왜? 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개념만 이해하면 12번도 너무 쉬운 문제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고요. 3번 갑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맞죠? 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죠. 그쵸? 네. 이게 처음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엄청 틀렸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갑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관광휴양, 여기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할 수 있어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도시지역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여기 도시지역 외 지역에 뭐가 지정되면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고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40. 용적률은 100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은 150%니까 1.5배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되니까 2배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최대 건폐율은 얼마? 60%. 최대 허용 용적률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0%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관광위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은 200%다. 오예요, X예요? 오예요. 근데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알아도 틀려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장관님이 정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면 이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지정될 수도 있죠. 네,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직접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X. 14번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조건 되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하고 있다? 수립 중이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연장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고요. 맞고요. 2번 칠학지구가 지정된 관리지역. 무슨 칠학지구죠? 자연 칠학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곳이 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렇게 꿍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줘야 된다고요?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보세요. 주민이 누가요? 주민이 얘를 제안한 게 아니라 얘를 제안한 게 지구단위 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뭐를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복합 개발할 테니까 지구단위 계획 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은 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자들은 주민은 이거에 맞게 복합 개발 정비 해나가야 돼, 안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돼요. 공사를 해야죠. 근데 이자들이 이거 결정해 줬는데 5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싸가지. 5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무조건 너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없어진다. 15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된다고요. 그쵸? 갑니다.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즐깁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학교 용지로 뭐하면? 제공하면. 항상 공법은 그렇죠. 이런 거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해준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줘요. 그쵸?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가 17번, 18번 문제예요. 그게 이제 계속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거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만 지문 나오면 무조건 되고 맞겠죠? 이거 제공했는데 완화되겠죠, 당연히.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완화시켜 줄 수 있죠? 맞잖아요. 얼마 이내에서? 150. 3번 갑니다.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줄겁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다 줄거놨어요. 자, 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어요, 이게. 왜 틀린지는 설명해 드립니다. 옆 페이지 지랄의 19번 박스 안에 있는 문제에 답이 있어요.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줄겁니다. 한옥마을의 보존이에요. 즐겁어요?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에요, 그 위에다 또 하나 써놓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쓰셨어요?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3번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계획관리지역에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받겠죠? 완화시켜 주겠죠? 그 얘기고.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되고요. 16번은 아까 설명해 준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관광위안개발진흥지구 지정했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범위 내에서 완화되죠? 물어본 건 최대 허용 용적률이니까 몇 %예요? 200%. 답은 1번이에요.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맞춘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몰라서. 그냥 이거로 계산한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이니까 여기에다 2 곱해서 160%에다가 답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여기 160%도 있었거든요. 됐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지역에 뭐가 정되면 개발, 진흥지구가 정되면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 계획관리지역. 그거 몰라서 틀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요즘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은 복합적인 응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런 문제가 막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웃겨 죽겠어요. 그게 무슨 종합적인 사고야. 그냥 단순 암기지. 그쵸? 자, 갑니다. 17번. 자, 이제 아까 1번 지문, 15번의 1번 지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지나 학교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준다 그랬죠? 자, 어느 정도인지 건폐율입니다. 완화되는 건폐율은, 자, 갑니다. 완화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곱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요? 얼마큼을 곱해주느냐? 원래 거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1이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비율을 더한 값만큼. 그래서 원래의 대지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면적에서 그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 면적 있죠? 이거를 나눈 값을 더한 만큼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원래 건폐율이 몇 프로였었죠? 60%인데, 그쵸? 그자가 원래 60%였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대지 면적이 400이죠? 400에서 얼마를 제공했어요? 100. 이렇게 나눈 값을 더한 만큼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여기가 0.25니까 1.25배만큼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그럼 몇 프로입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1.5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폐율은 얼마 범위 내에서만 완화되니까 1.5배 범위 안에서만 완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17번의 답은 몇 번이어야 돼요? 4번이에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건폐율은 구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쵸? 제공 비율만큼, 더한 만큼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그쵸? 근데 한 4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18번이에요. 얘는 좀 어려워요. 갑은 도시지역 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했다 이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 갑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아까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에 걸쳤을 때도 용적률 물어보는, 가중평균 용적률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왜요? 계산하기가 복잡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 뭘 물어보냐면 최대 연면적을 물어봐요. 그쵸? 자, 그러면 가봅니다. 자, 요령. 완화되는 용적률. 자, 완화되는 용적률은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예? 예,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나오면 하나 틀리세요, 이거는. 예? 예. 틀릴 생각해야지. 이거 뭐,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는데 이 어려운 걸 내가 외워야 된다? 그러면 괜히 기본적인 거 안 된 사람, 아우, 이것 때문에 진짜 어렵네. 이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진다고. 그냥 느낌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원래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얼마만큼 완화시켜주냐? 얘는 여기가 더하기예요. 더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에 남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됐나요? 자, 갑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거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곱해요. 이 곱한 값에 1.5배 한 값만큼 더한 만큼 완화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 연면적 구하라는 거죠. 우리 아까 연면적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너무 쉽죠, 이제 그거는. 자, 갑니다. 용적률 곱하기 이거 곱해주면 되죠. 제공 후 대지 면적 더하기 1.5 곱하기 제공 면적에다가 용적률을 곱한 값을 뭐로 나누면 돼요? 100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게 연면적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거기 용적률이 몇 프로래요? 300%. 그럼 가는 거예요. 300을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 하면 돼요? 3 곱하기 제공 후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800 더하기 1.5를 곱해야죠. 제공 부지 면적이 얼마고? 200. 거기에 용적률이 300%죠?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3. 그러면 3, 8이 24 더하기 600 곱하기 1.5는 900.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3,300제곱미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가중평균 여기에 적용되는 완화되는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를 물어봤다면 이거를 3,300을 8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지우고 지우면 8, 4, 32 10 8일은 8 20 8이 16 40 8, 5, 40
그쵸? 여기에다 곱하기 100 하니까 이때 완화받는 용적률은 412.5%가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이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12.5%가 나와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용적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뭘 구하는 게 나온다? 최대 연면적 구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거 완화되는 건폐율, 완화되는 용적률 공식을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식 외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얘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계산 안 해도 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되더라. 근데 우리 어쨌든 건폐율은 1.5배를 넘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용적률은 몇 배 넘으면 안 되고 2배 넘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아시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온다라는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갖고서 공식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인데 맞아요? 에? 50인데 내가 어느 정도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어요. 됐나요? 우리 아까 60인데 4분의 1 제공하니까 이렇게 됐었죠? 75%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해놓고 원래 여기 50%인데 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제공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대충 통박 부리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 이 문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예를 들면 1000에서 200을 제공했다.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2분의 1을 제공했다는 건 5분의 1을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0 중에 200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용적률이 300%였을 때 완화되는 게 412.5%였었다. 맞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오더라. 라는 기준 딱 세워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대충 비교하면 어림짐작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문행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안다면 더 좋고요. 이거를 안다면 더 좋은데 기대 안 한다고요. 거기까지는. 문행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했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계산하는데 걔는 계산을 안 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해놓고요. 이 정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은 딱 보고요. 대충 얼마. 걔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요 정도면 대충 얼마. 딱 그러니까 딱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저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에다가 무조건 대고 답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거를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네. 딱 쓰는 거예요. 근데 100% 맞아요. 100%. 그래서 야 역시 수학 잘하는 애들은 많이 해보니까 그 비율을 알아버리는 거죠. 감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법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요. 네. 그쵸?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는 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까 계속 했던 거. 이거죠. 무조건 더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뭐에 맞게?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를 응용하는 버전이 이거예요. 이거를 설치한다면 얘는 다 뭐 된다?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건폐율은 150%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되더라. 보세요. 얘는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하고 정비하고 관련된 거죠. 개발 쪽에 종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 비율이 건폐율보다는 뭐가요? 용적률의 완화 비율이 높아요. 아까 이런 얘기한 거 있었죠. 보전 용도면 주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개발 용도면 용적률 완화시켜주지? 됐어요? 네, 건폐율 완화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갖고 이런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거 풀 때 있죠? 상당히 계산하지 않고도 대충 풀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것도 요령껏 좀 공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걸 공부했어요. 공법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내가 설명이 가능하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고득점 맞아요. 그리고 공부할 게 없어요. 기존에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근데 1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2차까지 합격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법은 절대 고득점 과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몇 점 맞으면 돼요? 최하 50점, 최대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50점, 60점을 맞으려면요, 여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50점, 60점 맞는 공부가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해놓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수업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공법 문제집 적고 이걸 받침대로 쓰고 위에 민법책이나 학개론책을 올려놓지 말고, 오늘만큼은 그러지 말고, 오늘만큼은 오늘 배운 거 있죠? 이거를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풀어봐요. 오늘만큼은 푸세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는 같이 저하고 풀면서 답 처리 다 해놨어요. 답이 무엇이다, 이거다, 이거 외우는 공부하지 말고 그 답을 체크해 나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 단순한 논리 있죠? 이거대로 단순화시키는 것들을 한번 꼭 하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외우고 그러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내 머리 정리 한 번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공법이 무지하게 쉬울 거예요. 무조건 되고 5, 60점.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문제풀이만 잘하면 80점 이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요. 나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니, 그 사람 민법 학교는 공부하니까 안 돼. 자,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